불교를 비롯한 국내 6대 종교가 참여하는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가 5년 만에 화합의 신년 할애회를 봉행하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새 주지 후보로 현 주지 허은 스님이 선출되면서 제주 관음사 교구로는 처음으로 3연임 주지 소임자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펼쳐온 가수 장미화 씨의 동행 콘서트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많은 동료 불자 가수와 불교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조계종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제18대 전반기 의장 주경스님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새해 각오, 수행과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를 비롯해 국내 6대 종교가 참여하는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의 갑진년 신년 할애회가 5년 만에 펼쳐졌습니다. 대구 종교계는 이번 신년 할애회를 계기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대구 YMCA 청소년회관에 다양한 종교인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종교계로 구성된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 할애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 할애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어서 어느 때보다 반가움이 컸습니다. 올해는 청룡회와 같이 하늘로 이상하듯이 복을 많이 지어서 이 넓은 세상에 복을 많이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오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 할애회는 모든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명상을 시작으로 한길교회 장수연 목사가 이혜인 수녀의 시 평화로 가는 길은을 낭독하며 모든 종교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화사 선다회가 마련한 전통차와 다식을 음미하고 대금산조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종교계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오늘처럼 서로를 맞잡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 평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종교인연합회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고 화합과 상생의 그런 빛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음악회와 화합 한마당, 6.25 희생자 추모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종교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신년 할애회를 계기로 6개 종교계가 함께하는 행사가 올해부터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공동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 간 화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의 향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대구 불교계가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이 깨달은 날 성도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불교 사원연합회는 지난 18일 불교 대구회관 6층 만불보전에서 불기 2568년 성도절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 학장 선지스님과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회장 정효스님, 마하야나 불교대학 학장 현석스님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과 산하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처럼 살아가고자 더욱 용맹정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일상에서 늘 함께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이러한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해 주시는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 후보로 현 주지 허운 스님이 공식 선출됐습니다. 허운 스님은 제주 관음사 교구로는 역대 최초로 주지 소임을 3차례 연임하게 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무불 시대를 겪으며 120여 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 제주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한 제주 관음사. 제주 관음사 역사상 최초로 허운 스님이 3번째 주지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제주 관음사 주지에 단독 입후보한 허운 스님은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되며 조계종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선됐다는 데서 기쁘기도 하지만 23교구 안정과 발전을 최선도를 할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총회에는 관음사 김문자 신도회장과 신도들을 비롯해 BBS 제주불교방송 윤도호 사장 등 사부대증이 참석해 주지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관음사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했습니다. 스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스님이 바람에 우리의 바람입니다. 관음사가 좀 더 교구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큰 가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 불자들도 함께 2016년 3월 주지 소임을 맡은 허운 스님은 2018년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주 BBS의 조기 정착에 힘썼습니다. 또 관음사 한라산 영산대제의 정립과 복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 관음사 역사 재조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허운 스님이 3번째 주지 연임으로 관음사의 제4차 중창불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주 관음사 교육관 건립은 제주 불교 역사와 문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을 지낸 가산당 직관대종사의 열반 제12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경남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 총림 방장 원각스님을 비롯한 문도 대표와 대중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산문도의 대표 세민스님은 직관대종사 평생의 원력이 담긴 가산불교 대살인 완간불사를 모두 마무리해 조만간 봉정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님께서 평생 원력으로 주빈하시던 가산불교 대살인 편찬불사는 드디어 대살인 번째 총 20번을 모두 마무리하고 금번 봉황과 해일 후에 봉정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직관대종사는 동국대 총장과 해인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며 동국대 설립과 해인사 가람중수, 조계종 총본산 정비 등 한국불교 중흥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스님은 학문 연찬의 정진에 20여 권이 넘는 저수를 남겼고 한국불교를 집대성한 사전인 가산불교 대살인 발간을 시작했지만 완간하지는 못한 채 지난 2012년에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미화 씨가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펼쳐온 동행 콘서트 2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깊은 신심 속에 마련된 장미화 씨의 자비행에 동료 불자 가수와 불교단체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들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이 시간이 지나버리. 현란한 리듬 속에 공연장을 채우는 중저음 목소리에 관객들이 열광합니다.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흥겹게 몸도 흔드는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무대와 하나가 됩니다. 눈이 세차게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층과 2층을 꽉 채운 객석의 환호는 끊이지 않습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의 홍보대사인 가수 장미화 씨가 진행하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동행 콘서트. 동료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로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어르신들을 만나는 이 무대가
20회째를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를 찾았습니다. 오늘 장미화 씨 안녕하세요. 너무 옛 추억이 너무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승희 없이 찬찬찬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최고입니다. 장미화 씨는 관객들을 향해 우리 생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며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길에 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서 저물어가는 해가 더 붉게 타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불교계도 이번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후원을 통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생명 나눔은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장기 기증도 하지만 노인분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분들 위로하고 그런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 장미화 선생이 이런 일을 한다길라 우리도 적은 돈이지만 같이. 장미화 씨와 함께 BBS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천년바위 박정식, 트로트 선발전 출신의 가수 김지현 등 스타급 불자 가수들이 대거 동참해 멋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국민 엄마 강보자 씨는 무반주에도 흔들림 없는 라이브 솜씨를 보여주면서 동행 콘서트가 불자 가수들이 적극 참여하는 콘서트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서원을 전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따뜻한 미소가 눈물 속에 흐려져. 우리 제가 불자들, 그냥 오늘 출연하신 박정식 씨라든가 정말 미화 씨라든가 뭐 불자들 가수들이 하는 이런 일에 불자들이 다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20년 세월을 거치며 이제 성년이 된 장미화의 동행 콘서트는 불자들의 성원 속에 10년, 20년 뒤에도 어르신들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래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규탄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계, 유족 등 70여 명이 참여했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유가족 11명은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태원 특별법이 공포돼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는 유가족과 함께 오체투지, 기도회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위기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응 모색을 주제로 신년 정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남북관계를 철저히 단절하려 한다며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치밀한 계획과 누적된 실행을 통한 예고된 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는 민주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차분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년고찰 부산 마하사가 지난 12일 부산시 프리랜서 구강 건강교육자 치과위생사 모임과 함께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치료받은 치아의 수명을 길게 하고 치주병과 흡인성 폐렴을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미숙 구강 내외 마사지법과 함께 칫솔질과 틀니관리, 구강운동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사주지 정산 스님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천시와 천안시, 광주시 등에서도 통합 돌봄 사업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태고종 용인 작은 마음 선언주지 연우 스님의 참불가 힐링 콘서트가
경기도 용인시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전법 포교를 위해 연우스님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사부대중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부처님 고맙습니다와 관세음보살 등 다양한 참불가들이 무대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 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귀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을 향한 전법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저로서는 참 엄청난 행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BBS 불교방송 나를 바꾸는 3분의 진행자이기도 한 연우스님의 이번 콘서트는 BBS TV를 통해 녹화 방영될 예정입니다. 네, 갑진년 용의 해를 맞은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 중앙종회를 대표하는 스님이시죠. 주경 스님을 초대했는데 주경 스님은 동국대 재학 시절에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에서 활동하셨고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불교신문사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친 스님이시죠. 직접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중앙종회 의장 소임을 맡으신 지도 제가 보니까 1년하고도 2개월, 2022년 이제 말쯤에 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종회의장을 벌써 이제 1년 넘게 하셨는데 혹시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종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동안에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종회의원들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중앙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왜냐하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고 또 여러 법적 제도적 규정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또 이제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법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고 또 정당 발전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앙종회는 입법 활동 외에도 종단 견제와 감독, 감시의 역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행정부가 모든 일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지만 행정부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해나가는 데 있었고 책임감이나 그다음에 그런 평가 부분에서도 확신을 못 가질 수 있거든요. 중앙종회 의원들은 전국 본사들의 어떤 대표적인 스님들 그다음에 또 직능의 대표자들이 81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종단의 행정과 방향 설정이 옳은가에 대한 것부터 해갖고 집행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각 교구 본사에 대한 이제 종정 감사를 가서 살펴도 봅니다. 작년에는 특히 이제 종정 감사를 가가지고 그 본사들의 살림살이 또 주요 기관의 살림살이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과정에서 종회의원 전원이 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 속에서도 충분하게 내실 있게 받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종회의원들 스스로도 종단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또 본사들이나 각 종무기관에서도 종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했고 종회가 감사라는 게 비판이나 지적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 설정이나 또 격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기능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3월에 이제 종회가 문을 열죠. 예. 올해 특별히 또 이제 3월 종회에서의 중요한 과제, 의제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예, 그거는 뭐 우리 종단적으로 94년도 종단 개혁을 한 이래로 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무원의 힘, 총무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힘을 분할하기 위해서 교육원, 포교원을 별원화시켰고 복지라든지 다양한 영역의 어떤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급감하고 그러면서 출가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전법의 어려움들도 심각하거든요. 총무원장 스님이 선거 공약으로는 늘 교육과 포교를 내세우는데 교육과 포교는 별원화돼 있어서 총무원장 스님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진 않아요. 협력이나 한 발짝 건너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단의 출가자 감소나 어떤 미래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조직 아니냐. 이제 30년을 대해서 큰 틀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종원 개정을 통해서 총무원 집행부를 갖다가 좀 더
집약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월에는 종원 개정안이 아마 좀 심도 있게 논의되고 또 많은 종도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큰 제2의 개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스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이 언제 뭐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만 요즘 특히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인구 절벽, 종교인 감소.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삶의 큰 위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전쟁, 분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고 그럼 불교가 좀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깊은 병이 들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상대적 차별감. 우리는 방송이나 뉴스에서 보면 늘 탑 그룹들,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 뭐 몇천억씩 버는 사람들, 최고의 뭐 영화 배우들, 스타들, 또 재벌들 이런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소시민이나 일반 중산층들은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계 10위 경제권 내에서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내에 어떤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즐기고 살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난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좀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린다고 한다면 전쟁과 어떤 그런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들 또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또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한 끼 굶고 그 사람들에게 한 끼만큼의 음식을 지원해주고 그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저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나보다 손에 미치지 않고 쳐다볼 수도 없는 부자들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가난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 화두로 청년 포교, 젊은 대학생 포교. 그래서 이제 불교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근데 젊은 세대들은 탈종교 시대라서 그런지 종교에 큰 관심이 예전만큼 없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시대상인데 이럴 때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떤 분들은 좀 법문을 쉽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종교에 관심 없는 건 제도 종교, 틀에 박힌 종교, 우리 기성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가고 절에 가고 법회 보고 하는 그런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고통의 문제에서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것인가,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 문제거든요. 불교는 제도적인 틀에 갇힌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고등락,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거든요. 그 부처님 전도 선언을 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부처님의 전법의 의도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익, 안락,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오히려 더 많은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과 또 여러 좀 말씀 나누고 아주 소중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 석굴암 본전 불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지역 명물방의 쇼핑백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성경 문구가 담겨 불교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내가 믿는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 또한 똑같이 소중한 만큼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심 없는 행위는 사회적 화합을 위해 자제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